안녕하세요, 여러분. 덮어주는 노션 강의 40강의 강사이자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 팀 이수민 매니저입니다. 노션의 중요성에 대해선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요청이 많았던 노션으로 일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 관리를 잘하고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정 관리는 필수적이죠. 노션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만의 일정 관리 템플릿을 노션으로 뚝딱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노션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해 주시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바로 템플릿 만들어 보러 갈까요? 오늘 만들어 볼 템플릿은 일정 관리 템플릿인데요. 월별 고정 루틴과 업무 일지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학생분과 직장인분들께서 사용하시면 목표 달성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은 제가 3년 동안 노션을 사용하면서 정말 꾸준히 디벨롭하면서 만든 일정관리 템플릿이기 때문에 한 달만 꾸준히 사용해 보셔도 목표 달성도나 시간 절약에 있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변화를 느껴보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배너나 아이콘 혹은 템플릿을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강 후기를 남겨주시면 템플릿 10종을 무료로 증정해 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수강하시고 후기 남겨서 템플릿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부터 기획을 해볼게요. 일정 관리 시스템을 만들 거니까 필요한 내용으로는 월별 목표가 있을 거고 내가 매일 하고자 하는 고정 루틴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제 1일 목표들을 적어볼게요. 인스타그램 한 건 올리는 것과 강의 1개 수강하는 것, 그리고 블로그 한 건 포스팅하는 것과 독서 1시간, 그리고 저는 운동을 하니까 러닝 7km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물론 이 모든 걸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일 목표로 세워놓으니까 그날 안 하게 되면 죄책감이 들면서 그 다음 날에는 꼭 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1일 목표들을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정리를 하셨다면 이 목표들을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영역에 슬래시 버튼을 입력하신 다음 캘린더를 소환해 주시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제목에는 간단하게 업무 일지라고 적어주시고 페이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확대를 해주신 다음 속성 추가란을 클릭해서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세요. 이 체크박스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1일 목표를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일 목표가 5개니까 이 체크박스를 5개 복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체크박스에 이렇게 1일 루틴들을 다 작성을 해주셨다면 이제 페이지 안에 세부 내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항목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 설정하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타임 트래커, 세 번째로는 회고를 할 수 있는 AAR과 네 번째로는 바라는 점.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대충 페이지 안에 담을 구성 요소들이 정리됐다면 이제 이 내용들의 순서를 매기고 소제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전체 드래그 해주신 다음 맥북이면 커맨드, 윈도우면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주시고 전환 버튼에서 제목 3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넘버링을 해줍니다. 이렇게만 두면 조금 밋밋하니까 배경 색상도 추가를 해볼게요. 다시 드래그를 해주시고 커맨드, 윈도우는 컨트롤 슬래시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목 3으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제목 크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 설정하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할 건데 저는 이제 근속연수 4년 차에 접어든 직장인이다 보니 업무를 할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편이에요.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로는 긴급도와 중요도 높은 업무를 분류하는데 생각보다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일을 했을 때와 안 하고 했을 때 퇴근 시간의 차이가 꽤나 크더라고요. 이 우선순위 설정의 경우에는 비단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고 계신 학생분들도 적용하시면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지금부터 적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스마트 법칙에 기반해서 작성을 하는 편이고요. 표를 통해 긴급도와 중요도 높은 업무, 긴급도와 중요도가 낮은 업무를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긴급도와 중요도를 순서대로 목표 설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제가 낭비하게 되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표를 설정했던 태스크들도 빠르게 끝낼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여러분도 어떠한 업무나 과업을 수행할 때 이렇게 우선순위를 설정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표의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행 제목에도 색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엔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첫 번째 세부 내용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타임 트래커인데요. 내가 목표했던 일이나 태스크를 완수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표를 통해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행과 요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회고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AAR인데요. 이 After Action Review란 달성한 목표에 대한 성과를 피드백하는 방법입니다. 성장을 측정하려면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성장을 못했다면 목표 자체가 없었거나 실행을 못한 것인데 여기 있는 AAR을 통해서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량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사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AAR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콜아웃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에는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저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다른 색깔이 있다면 그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표를 통해 AAR의 5가지 질문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크기를 늘려준 다음 제목 행과 열의 색상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라는 점인데요. 매일 저녁에 AAR을 작성하면서 제 자신에게 바라는 점을 한 가지씩 적어두는 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AAR을 작성하신 다음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을 한 문장씩 정리해 주시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작성하기 때문에 이 작성란을 콜아웃 기능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세부 내용은 다 만든 것 같고 이제 필요 없는 속성 기능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세부 내용이 적힌 페이지를 만들었고 저는 캘린더 날짜를 클릭할 때마다 같은 양식의 페이지가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템플릿 기능이에요. 먼저 세부 내용을 기재한 페이지를 클릭한 다음 안에 있는 내용을 드래그 하신 다음 컨트롤 C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캘린더 오른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 템플릿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클릭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양식의 페이지로 뜰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눌러주시고 속성란을 클릭하신 다음 체크박스로 만들었던 내용들을 다 보기 설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여진 체크박스를 통해 당일 여러분이 수행하신 루틴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고정 루틴과 업무 일지를 만들었으면 이제 내가 얼마나 이 루틴들을 달성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주간 달성률과 월간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월간 달성률을 확인하기 위해선 한 달치의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7월 한 달 일자가 31일까지니까 31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를 클릭하고 30개 정도 복제를 진행할게요. 그리고 나서 복제된 페이지를 일자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7월 한 달 일정에 맞게 페이지를 배치해 주셨다면 이제 상단으로 올라와서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소환하겠습니다. 슬래시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표를 소환해 주세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월별 달성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 이름을 마찬가지로 월별 달성도라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름을 바꾸면서 아이콘도 같이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란을 달성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태그 속성은 삭제합니다. 여기서 저는 1일 루틴을 5개를 적었으니까 이 5개에 대한 월별 달성도를 이곳에서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각 5개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속성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페이지를 전부 추가해 주시면 돼요. 관계형 기능을 통해 캘린더에 있는 페이지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고요. 지금 30개를 추가를 했는데 그 밑에 캘린더에 각 일자별로 복제된 페이지의 개수를 확인해 봤을 때도 역시 30개입니다. 이제 관계형 기능의 속성 기능을 불러올게요. 관계형으로 불러온 페이지 안에 있는 속성 기능을 불러오려면 롤업 기능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캘린더에 있는 5개의 체크박스를 각각 불러와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5개의 롤업을 속성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롤업 기능 역시도 체크박스 속 이름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빈셀 값을 클릭해서 관계형을 설정해 주시고 속성을 클릭해서 같은 이름으로 된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산값에서 체크 표시된 비율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체크하신 항목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윗부분에 속성 기능을 눌러주시고 속성 편집을 누르신 다음 원형 혹은 막대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원형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속성 편집을 클릭해서 색상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를 설정하시면 루틴 달성률을 한눈에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를 좀 많이 해볼까요? 이 밑에 있는 캘린더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위 프로그레스 바와 퍼센테이지가 실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성률 제목을 7월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프로그레스 바 색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색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한 달 전체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식도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빈 셀을 클릭해 주신 다음 여기 있는 5개의 속성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5가지의 항목을 더해주시면 소수점으로 나오잖아요. 이 소수점을 정수로 바꿔주는 플루어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가장 앞에 플루어를 입력하신 다음 괄호를 입력해 주시고 100을 곱해줄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항목들이 5개니까 나눠줘야 하잖아요. 나누기 버튼을 입력한 다음 5를 입력하고 괄호 버튼으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로 100을 입력하고 커맨드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를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이 5가지의 속성을 체크하는 박스들의 평균 값을 이 수식 값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의 이름을 전체 달성률로 표기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주차별 달성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달성률 아래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관계형 페이지를 클릭해서 페이지 링크 옆에 점 3개 버튼을 눌러주시고 날짜를 보이게 해주신 다음 아래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에 해당하는 일자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은 6주차까지 있는데 6주차에 있는 일자가 하루밖에 없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5주차로 옮길게요. 이렇게 각 주차별로 해당되는 일자들의 페이지를 넣어주셨다면 이제 이 관계형 페이지를 보기에서 숨김 처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월별 달성도뿐만 아니라 각 주차별 달성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삭제를 해주고요. 저는 이 월별 달성률과 주차별 달성률을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필터를 걸어볼게요. 먼저 필터에서 달성률을 선택해 주신 다음 값을 포기하는 데이터에 7월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표보기를 새로 만들어주시고 이름을 주간 달성도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필터 설정을 누르고 달성률을 클릭하신 다음 값과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에 7월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블록 핸들을 통해서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매달 월별 달성도와 주간 달성도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필터도 걸어볼게요. 점 3개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하위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토글 버튼을 여신 다음 여기 있는 주차별 하위 페이지들을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글 여닫기 기능을 통해 월별 달성도와 주간 달성도를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표 이름을 아카이빙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 이 아카이빙 페이지를 가장 맨 앞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만드셔도 되고요. 주간 달성도를 맨 앞에 놓으셔도 되고 기호에 맞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달 일정 관리를 트래킹할 수 있는 프로그레스 바까지 만들어 봤고요. 아이콘도 비슷하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한국어로 아이콘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영어로 해당 단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제목을 없애줄게요. 데이터베이스 제목 표시를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캘린더의 이름도 11 달성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상단에 한 달간의 목표를 2-3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콘과 색상 선택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해서 제가 자주 가는 홈페이지 URL을 걸어주려고 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링크하고 싶은 내용을 아이콘과 글자로 적어주세요. 그 다음 블로그 링크를 가져와서 걸어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하시고 링크 버튼을 누르신 다음 웹페이지 링크를 복붙해주세요. 이렇게 링크를 설정해 주시면 클릭했을 때 해당 URL로 바로 가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만들어 볼 템플릿을 전부 다 제작해 보았는데요. 꼭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주셔야지 여러분의 노션 실력이 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